이어서 21번부터 계속 진행을 합니다. 자, 21번 같은 유형도 가끔 출제가 되는데 이 같은 문항은 주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의 무효는 나머지는 다 확정적 무효입니다. 근데 무건 대리 행위만이 유동적 무효이다. 그죠? 유동적 무효. 나머지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치 아니함으로 확정된 확정 무효에 해당한다. 자, 22번으로 갑니다.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취소권자에 관한 지문이죠. 취소권자는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돼서 의사 표시를 한 자. 이런 자들이 뭐예요? 대리인, 성계인. 성계인은 당연히 포괄 성계인도 포함이 된다. 그죠? 그 다음 2번입니다. 이 같은 지문이 단골 지문이에요.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위를 법정 대리인이 추인을 합니다. 즉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기 때문에 취소권자만이 추인할 수 있죠. 다만 그 추인이 유효하려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이후에 추인이어야 한다. 그죠?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추인하려면 능력을 회복한 이후에 차고 등에서 의사 표시를 한 자는 그 사실은 뭐야? 그 상태로부터 벗어난 이후에만 추인할 수가 있죠. 근데 법정 대리는 제한 능력자가 아니다. 그죠? 그 144조 양.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다. 그죠? 예, 정답은 2번. 3번 갑니다.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을 이뤄서 법률 행위를 취소한 경우 선악불문하고 뭐요? 언제나 현존이 한도 내까지만. 그죠? 그 다음 추인을 했죠. 취소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취소권은 뭐예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 또는 법률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 제척기간이죠. 그래서 법원이 당사 주장 불문하고 직거로 조사 판단하여야 한다. 그죠? 조건에 관한 문제로 갑니다. 조건 기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종기 있는 법률 행위는 뭐예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소멸된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이익은 해하지 못한다. 그죠? 그 다음 제일 중요하죠. 가장 조건. 그죠? 조건이 행위 당시 이미 성취. 기성조건입니다. 기성조건. 그때 그 조건이 해주 조건. 기해무가 되죠. 기해무. 정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148조죠. 조건부 권리도 아직 뭐예요? 현실적인 권리는 되지 못했지만 조건 성취론에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기대권이다. 그죠? 기대권이기 때문에 4번 조건 있는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성취로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자, 150조입니다. 조건 성취의 의제, 불성취의 의제죠.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시리 성취의 원칙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를 방해한 때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걸로 주장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조건이 성취된 거로 간주가 되더라. 근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은 방해 행위 시가 아니라 방해 행위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추산되는 시점이었다. 그죠? 자, 민법 총칙의 마지막 지문갑니다. 기산점에 관한 설명조 틀린 것은 단골 지문이죠. 본래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이 다를 때 원칙적으로 뭐예요?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을 기준으로 보죠. 정답 1번. 단골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부작위 채권 뭐예요? 위반 행위가 있는 때로부터. 그죠? 그 다음에 정지 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죠. 즉 조건이 미성취인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 이행불능이란 손해배상 청구죠. 이행불능은 채무불행의 하나의 종류이므로 이행불능이란 전보배상 청구권의 시효는 뭐예요? 이행불능이 된 때로부터. 그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때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권리 행사에 뭐예요?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죠. 따라서 사실상의 장애는 그대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민법 총칙에 관한 어떤 60%에 관한 내용들을 살폈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머지 40%에 관한 물권법과 채권법, 각각 물권법에서 20%인 8문제, 그 다음에 나머지 채권법에서 20%인 8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물권법으로 갑니다. 물권법정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때 185조에서 뭐요? 물권은 법률 또는 간섭법에는 임의로 장설하지 못한다고 하죠. 이때 법률은 1조의 법률과 달리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하죠. 그래서 명령, 규칙 등에서는 뭐요? 물권을 창설할 수 없다가 되죠. 예, 들었습니다. 그 다음 185조에 뭐요? 물권은 법률 또는 간섭법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간섭법에 한 물권 성립도 인정이 된다 그죠. 그래서 판례가 인정하는 간섭법상의 물권은 세 가지죠. 간섭법상의 뭐요?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뭐요?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동산의 양도담보다 그죠. 그 다음 물권법정주에 관한 교정은 강행교정이며 따라서 위에 위반되는 법률에는 무효이다. 맞죠? 예, 정답은 3번. 4번 대법원은 사인의 토지된 간섭법상의 통행권, 사도 통행권 없다 그죠? 간섭법상의 물건은 세 가지밖에 없다고 했어요. 동산의 양도담보,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밖에 없다고 했어요. 나머지 온천권, 사도통행권, 근린공원 이용권 또는 뭐요? 5분과 같은 지문도 단골이죠. 양수인이다 그죠? 건물이요. 예. 부동산을 양수했죠. 법률액이란 부동산 물건의 변동이죠.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같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이전 등기치 않더라도 뭐요? 그 건물에서 소유권에 준한 간섭법상의 물건을 가진다. 이 같은 표현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랬죠. 26번으로 갑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을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획이 해제가 되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지문은 여기서 출제될 수도 있고 소멸시효 파트에서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매수인 앞으로 등기까지 격려됐죠. 그럼 일단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기속했습니다. 근데 사후에 가벌간의 매매가 뭐요? 해제 또는 취소가 되어버렸죠. 그럼 판례하면 을앞으로의 어떤 등기를 말소치 않고도 뭐요? 자동적으로 매도인에게 당연히 소유권이 복귀가 되죠. 그죠? 복귀가 되고 그때 매도인이 이를 이유로 뭐요? 원상회복 청구권에 의해서 을앞으로 경된 등기를 뭐요? 말소 청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맞죠? 자, 그다음 미연갑니다. 임대차 목적물 침해자에서 임차인은 점유보호 청구를 행사를 할 수 있으나 소유자인 임대인은 점유보호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예, 틀죠. 임대인도 뭐요? 간접 점유자로서 침해자를 상대로 뭐요? 점유권에 관한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죠. 예, 들었습니다. 그다음 D건요. 불법 원인으로 거별을 한 사람은 그 원인가 법상 무효라 해서 뭐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뿐만 아니라 뭐요? 소유권에 관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즉 일체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랬죠. 예. 그다음 물건의 양도 시 소유권과 물권적 청구를 소유권과 분리하여 전 소유자에게 유보시킬 수 없죠. 즉 물권적 청구는 뭐예요? 현재의 물권자예요. 즉 물권적 청구는 물건으로부터 발생하므로 물건과 분리 양도할 수 없다. 그죠? 없다. 따라서 기억과 예. D것이 맞죠. 그죠? 정답은 니은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죠. 예.
27번으로 갑니다. 점유자와 해복자 간의 관계관을 설명으로 달린 것은 1번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로부터 생기는 가시를 수취할 수 있죠. 이때 뭐요? 가실은 천연가실, 법정가실은 물론 사용이익까지도 그죠. 그 다음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선의자라도 뭐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자는 뭐요? 전부를 배상. 중요하다 그죠. 따라서 임차인 등은 전부 배상입니다. 그 다음 3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 악의자는 뭐요? 손해 전부 그죠. 따라서 누구만이 선이고 자주 점유자만이 현존이익이다 그죠. 그 다음 4번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는 그죠?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죠. 필요비는 전액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가시를 치달을 때 뭐요? 일체 필요비를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뭐요? 통상의 필요비는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죠. 그죠? 정답 4번. 그 다음 유익비의 경우는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서 상당한 기간을 허용할 수 있죠. 허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도는 뭐요? 필요비는 없고 유익비만 인정되는 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28번으로 갑니다. 부동산의 물권 변동의 원인이 매매 등 법률 행위라면 뭐예요? 등기해야 되죠. 그죠? 근데 상속 등 법률 규정이라면 등기할 필요가 없죠. 근데 등기를 필요로 한 것은 신축, 법률 규정이죠. 상속, 법률 규정이다. 그죠?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의 소멸란 재단권의 소멸, 법률 규정이죠. 그 다음에 간섭보세 법정지상권이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강조했죠. 점유 취득시효 완성은 법률 규정에 한 부동산 물건의 취득이지만 유일하게 뭐요? 등기까지 해야만 그죠. 그래서 지문 중 뭐요? 빨리 이 지문을 살피면 그 지문이 있다면 그 지문이 답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29번 갑니다.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합의행 공유물 분할의 경우 공자는 뭐예요? 다른 공자가 취득한 물건에서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진다. 그죠? 조문 자체만 기억을 해달라고 했어요. 즉 분할은 뭐요? 실질적으로 지분의 교환, 매매에 해당하므로 여하튼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 공자는 지분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뭐요?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 다음 뭐요?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전운동에 계셔야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4번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 그죠? 과반수를 결정한다. 그 다음 공유자사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맞죠? 그래서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30번으로 갑니다. 간섭법사의 법정 지시한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즉 판례하면 뭐요? 일단은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그죠? 이유 여여 불문하고 매매 등 원인 불문하고 뭐요? 건물 철거 특약 등이 없는 조건에서 양자 소유자를 달리게 됐다면 뭐요? 건물 소유자를 위한 간섭법상의 법정지장까지 성립한다 그죠? 이와 같은 간섭법상의 법정지장까지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되죠. 이때 건물만 존재하면 좋겠다 그죠? 반드시 그 건물이 허가받은 건물, 보존 등기가 된 건물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뭐요?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되죠. 근데 매매 등으로 이래서 비로소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쉽게 떴어요. 건물만 있으면 좋겠다 그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도 간섭사의 법정지장이 성립할 수 있다. 정답은 1번이고. 그래서 2번.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만을 매도했으나 매수인이 그 건물 소유를 해서 매도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럼 이와 같은 경우 가만히 있다면 매수인은 건물 소유를 위한 간섭법에 의한 법정지장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뭐요? 그때는 매수인은 이와 같은 대지에 관한 간섭법상의 법정지장을 포기한 것이 된다. 그죠? 자, 3번 질문.
건물 소유랑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 법에 의한 취득이죠. 따라서 등기 필요 없이 뭐요? 지상권을 물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취득으로 대항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간섭법에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죠. 적법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한 대지점유는 정당함으로 불법 점유임을 전제한 손해배상 청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맞죠? 5번 가압류 후 본압류 및 강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건물과 토지의 뭐요? 소유자가 동일할 것은 뭐요? 첫 번째 가압류 시를 기준으로 가압류 시를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되므로 가압류 시를 기준으로 그 당시에 소유자가 동일해야만 합니다. 31번으로 갑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공유자족 1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는 이를 취득한다. 그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290이죠.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요역지 소유권과 오면을 같이 하죠. 소유권에 부족해서 이전한다. 이를 요역지가 분리해서 뭐야? 양도항서 허용되지 않는다죠. 예,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그다음 지역권도 뭐요? 물권이기 때문에 침해해서 물권적 정권이 생기지만 저당권과 더불어 지역권자에게는 그 목적물을 자신만이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권능은 없으므로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까지만 인정될 수 있다. 그다음 296조죠.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그 일이란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정지는 모든 공유자에게 효력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5번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시효 중단은 지역권 행사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그죠? 다 조문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권법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다른 것은 민법상의 권리 중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는 지상권과 전세권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일 우리 시험에서 많이 떴던 거요. 361조. 저당권이란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종된 권리죠. 그래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죠. 정답은 2번. 그래서 3번 저당권으로 담보된 피담보 채권이 시효 완성도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 저당권도 뭐예요? 부종성에서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효력입니다. 효력 범위.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원칙적으로 뭐예요? 그 종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그죠? 그 다음 저당물의 제3취득자 보호 규정입니다.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그죠? 저당물의 경매 대가로부터 그 비용을 우선 상환받을 권리가 있다. 여기까지가 물권법에 관한 지문이었습니다. 자, 채권법에 관한 지문으로 갑니다. 변제 충당에 관한 문제죠. 채무의 변제를 전부를 변제받을 수 없대 변제 충당의 순서는 거죠. 예. 비용, 이자, 원본 순서. 합의의 경우는 합의 충당은 이와 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 그죠? 순서를 달리할 수는 있지만 나머지 지정, 법정 충당은 뭐요? 이와 같은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되죠. 이 순서는 달리할 수 없다 했어요. 따라서 이와 같은 순서대로 충당이 이루어집니다. (34번) 지문으로 갑니다. 이행 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려 계약이요. 계약은 뭐요? 채권 계약이죠. 채권 계약은 의무 부담행위죠. 의무 부담행위이므로 그 계약의 대상 권리가 타인에게 기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행위 불능이라 할 수가 없다. 그죠? 그럼 자인이 뭐요? 약속한 날짜까지 취득해서 수정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면 되죠. 그죠? 예. 그 다음
2번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이 뭐야? 가압류됐다는 이유만으로 이행불능이라 할 수다. 여전히 뭐야? 매도인이 소유권자이므로 뭐요?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길 수 있죠. 그래서 가압류됐다는 자체만으로 또는 뭐요? 그 목적 부동산이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자체만으로 뭐요?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는 문제가 없죠.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다. 3번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대해서 뭐요?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쳤다. 그죠? 근데 가등기만으로 물건 변동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뭐요? 매도인이 소유자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처분 권한의 상실로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없죠. 가등기만으로 가등기 근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죠.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가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더라도 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 불능으로서 매매계약이 계약을 해제하려면은 그때 뭐요? 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수인은 뭐요? 매도인에게 대금 이행을 제공할 필요 없이 그죠? 바로 이행 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다음 임대차 계약이죠. 당연히 임대차 계약도 뭐요? 의무 부담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그 목적물의 소유자일 필요 없다. 그죠? 따라서 임대인에게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뭐요? 임차인이 진시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의 청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차인이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때는 임대인의 목적물의 사용 수익할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하죠. 그런 경우가 아닌 한은 그 목적물이 임대인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임대인 의무가 이행불능이라 할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이 질문들은 여러분이 한 번 더 연습을 하시고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35번으로 갑니다.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고르면 이 부분도 본시험에서 뭐요? 박스 형태 문제로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런 질문은 순서에 따라서 그대로 해결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순서를 마지막으로 돌려서 해결하는 문제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뭐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요령껏 문제를 빨리빨리 푸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좀 뭐요? 우리가 지금까지 34번까지 문제를 봤어요. 어떤 질문은 뭐요? 몇 초 만에 해결되는 아주 쉬운 질문도 있고 어떤 질문은 뭐요? 1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당히 난이도 높은 문제도 있죠. 그렇지만 점수는 뭐요? 똑같이 문제당 2.5점이니까 어떻게 해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빨리빨리 풀고 어려운 문제를 뭐요? 나중에 시간이 남았을 때 돌리는 거다. 그죠? 그래서 35번 질문도 거기에 해당합니다. 자, 기억 볼게요. 갑은 뭐요? 자신이 소장한 그림을 갖고 싶어도 을에게 매도 청약했다. 그죠? 그럼 갑은 누구에게 매도 청약했다? 을에게. 근데 옆에 있던 뭐요? 병이 성락했더라도 뭐요? 계약이 성립할 수 없죠. 저 계약은 누구와 누구 간에 갑을 간의 의사에 합치가 있어야 된다. 그죠? 따라서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 그 다음, 교차 청약의 문제입니다. 갑의 을에 대한 노트북 매수 청약과 을의 뭐요? 갑에 대한 매도 청약이 뭐요? 내용이 일치되고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했다. 그죠? 그 다음, 양청약이 모두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한 것이 된다. 그죠? 계약은 성립합니다. 교차 청약 계약 성립. 자, 그 다음, 이거. 갑이 자신의 소유주택을 을에게 매도사로 청약했는데, 그래서 을이 뭐예요? 성낙한 후 사망했죠. 따라서 뭐예요? 성낙이 적법하게 갑에게 도달했다면 뭐예요? 그 의사표시가 갑에게 도달했다면 민법 종칙 문제죠.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는 영향이 없다. 그죠? 그대로 계약의 효력이 성립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령. 갑이 을에게 10만 원에게 매수를 청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이 성립하려면 뭐요? 아무런 조건 없이 오케이 되죠. 그런데 을이 1만 원 깎아주면 매수하겠다. 그럼 기존 청약은 뭐요? 청약의 거절이죠. 청약의 거절이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가운데 두 가지만 계약이 성립하는 거다. 그죠? 네. (36번으로) 갑니다. 계약의 해제 내지 해지가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제는 상대방의 단독 행위, 그죠? 방법에 제한 없죠. 명시, 묵시적으로, 그죠? 그래서 상대방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당연히 철회하지 못한다. 그 다음, 3번. 임토지 임대차에서 그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임차인뿐만 아니라 뭐야? 임대인도, 그죠? 그럼 상대방이 통보받은 날부터 임대인이 해지했을 때 뭐예요? 6개월. 임차인이 해지 통보하면 1개월이다. 그죠? 예. 그 다음. 4번 질문 갑니다. 해제권행사의 불가분성이요. 일방 또는 상방이 수인인 경우, 그 해제제는 뭐예요? 저로부터 저는 모두에게, 그죠? 그래서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에 대한 해제권도 소멸하더라고요. 547조. 자, 5번. 합의 해제입니다. 자, 주의하세요. 우리가 배우는 해제는 뭐야? 단독행위죠. 그래서 단독행위는 해제권은 약정 해제권도 있고 법정 해제권도 있는데 법정 해제권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다. 근데 합의 해제는 뭐야? 자신들의 계약에 따라서 해제 계약이죠. 그래서 그 효과는 뭐예요? 자신들의 합의대로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해제로서 뭐야? 반할 금제는 그 반환으로부터 뭐 이자를 가서 이와 같은 규정은 법정 해제만 적용되는 지문이다, 그죠? 따라서 합의 해제의 경우는 그때 뭐야? 이미 이행이 됐다면 그 이행된 이익을 어떻게 원상 반환할 것이냐, 그죠? 그 내용은 자신들의 합의에 따라 적용되고 법정 해제에 관한 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어렵지만 이 지문도, 그죠? 부탁을 드릴게요. 37번 갑니다. 계약금에 관한 문제죠. 해약금에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달린 것은 계약금은 요물 계약이다, 그죠? 따라서 계약금 계약은 언제요? 약정된 계약금의 전부의 지급이 있어야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뭐예요? 이 계약금 규정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실제 지급된 계약금이 아니라 뭐예요? 약정 계약의 배액을 상환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죠? 이게 판례입니다. 그런데 2번. 당사자 일방이 이행 기전에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는 계약금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뭐야?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이죠, 그죠? 그래서 이미 뭐야? 이행이 일방이 착수했다면 계약금의 해제는 행사할 수 없다. 그다음 3번.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금에 대한 해제권을 배제키로 약정을 했다, 그죠? 즉 계약금의 해제 규정은 임의법규죠. 따라서 각 당사자는 계약금에 대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판례요. 그래서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은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뭐요? 배액을 상환해야 된다, 그죠? 그때 매수인에서 이와 같은 계약 금액에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뭐요?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이행을 제공하면 좋까지 매수인이 뭐요? 이를 수령을 거절한다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죠? 없다. 개별 판례입니다. 정답 4번. 그 다음 5번.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에서도 뭐요? 당연히 당사자가 허가 신청 절차의 협력 의무를 이행해서 간헐간청으로부터 뭐요?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뭐요?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뭐요?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당연히 뭐요?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그죠? 이게 그 지문입니다. 38번으로 갑니다. 도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수급인의 보수 지급 정권은 뭐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 이행 관계다, 그죠? 그 다음 2번.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 보수에 가람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 지급 청구는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관계. 자, 그 다음 3번.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뭐예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다음 다만 이 경우라도 뭐예요? 그 목적물이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이라면 해지 못하죠. 네. 그다음 4번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 5번이요. 이와 같은 수급인의 담보 책임 기간은 뭐야? 원칙적으로 1년이죠. 근데 건물을 공사해놓고 뭐야? 1년간만 책임을 지겠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건물의 공사에 도급해서 수급인은 뭐야? 목적물의 인도받는 날부터 5년. 그 건물이 뭐야? 견고한 건물이라면은 10년이다. 그죠? 예, 됐습니다. 671조.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39번으로 갑니다. 임차인에 걸려가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임차인이 임차물에서 필요비를 지출했죠. 그죠? 그때는 뭐야? 무조건 적시 전액이다. 그죠? 근데 그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이자가 현존할 때 한해서 이건 뭐예요?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에 관한 지문이죠. 예, 틀렸습니다. 필요비는 적시 전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626조. 그 다음 2번.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그 건물의 사용편에서 임대인으로부터 뭐야? 부속물을 매수하거나 또는 뭐야? 임대인의 동의로서 부속물을 설치한 경우 뭐야?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언제요? 이와 같은 매수는 뭐야? 임대차가 종료한 때 청구할 수 있죠. 임대차 종료 전에는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 3번. 건물 소유를 목적한 토지 임대차는 채권이지만 뭐요? 이를 등기치 않더라도 임차인이 뭐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라면 토지 임대차에서 제3자에서 대항할 수 있다고 그죠? 예. 조문 문제에서 기본 지문이다 했죠. 그죠? 예. 그 다음 4번. 건물 소유를 목적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자, 요 순서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갱시 청구 없이도 바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이 경우요. 283조를 준용한다 그랬죠. 그 순서 먼저 계약 갱신을 먼저 청구를 하고죠. 임대인이 원치 않으면 매수를 청구. 이 순서 제한. 그다음 5번.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때는 뭐야? 존속 기한이 없는 임대차가 되죠. 그때 양자는 뭐야? 언제든지 상대방에서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그죠? 예,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지문이 되죠. 예, 622조 조문을 묻고 있다. 그죠? 자,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불법행위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당연히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은 뭐예요? 피해자. 그죠? 예, 정답 1번. 2번. 소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는 가실의 비율로 배상을 책임다. 아니죠. 그죠? 피해자에게 연대하여 그죠? 부진정 연대 책임을 지더라. 그 다음. 우리 민법 뭐예요? 손해배상에서는 원상회복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더라. 그죠? 그 다음 4번.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배상 청구 시부터 지체 책임이다. 4번이 제일 중요하죠. 언제부터요? 불법행위가 있는 때로부터. 그죠? 그 다음에 법인도 불법행위 능력이 인정이 되더라. 그죠? 자, 지금껏 25회차의 관리사 시험의 합격을 위한 제1회 모의고사, 그중에서 민법 부분의 해설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요?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많은 지문들이 뭐요? 쉽게 풀리는 지문들도 있었지만 그와 반대로 뭐요? 몇몇의 지문은 상당히 뭐요? 해결함에 있어서 까다롭고 시간이 엄청나게 소비된 지문도 있었다. 앞으로도 뭐요? 이와 같은 문제가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립니다. 우리의 경우 사실은 뭐요? 충분하게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 분명히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그 못지않게 뭐요? 현장에서 문제를 제대로 요령껏 푸는 문제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면 우리는 1차 시험은 상대평가 아닌 절대평가. 따라서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할 필요가 없죠. 시간 부족입니다. 그때는 뭐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쉬운 질문만 충분히 뭐요?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를 여러분들이 요령껏 푸시면 돼요. 따라서 순서대로 풀지 마시고, 그죠? 쉬운 지문. 그러니까 일단은 5개 지문 형태로 되어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 사령 문제하고 뭐요? 박스 형태 문제는 그와 같은 문제보다는 당연히 난이도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뒤로 머리로는 지문. 그리고 뭐요? 지문 형태로도 내가 금방금방 답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럼 뭐요?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이와 같은 습관에서 최대한 뭐요? 내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를 빨리 최대한 숫자만까지 해결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는 아직까지 뭐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즉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결과는 가져오지 못할 분들이 대부분일 거지만, 그죠? 이미 훌륭한 결과를 가져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경험자분들은. 그래서 여기서 뭐요? 결과에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뭐요? 그와 같은 어떤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의고사 또는 현장에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습관들을 몸에 체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자, 수고들 하셨고, 다음 제2의 모의고사에서도 여러분들이 다시 이분보다 뭐요? 조금 더 향상된 결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하면서 쭉 공부를 쉼없이 진행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